네, 오늘 3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두 후보를 차례로 만날 텐데요. 자, 먼저 송영길 후보 만나겠습니다.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로 끝이죠, 경선은. 네, 그렇습니다. 네, 우여곡절이 참 많았는데 네. 이제 오늘로 끝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히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떠십니까? 네, 아이고 이 일이 잘 되려고 큰 산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게 선의로 해석합니다. 전화위복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특별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송영길 이어야 되는 겁니까? 네. 이번은 대선 후반전인 면이 있고 이번 선거는 오세훈 후보와의 경쟁도 되지만 윤석열 정부와의 한판 승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서울은 또 대한민국 수도이기 때문에 네. 우리 민주당이 당력을 총괄해서 전 국민의 관심 속에서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선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당 대표를 지낸 송영길이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인천시장이라는 행정 경험을 가지고 서울시의 행정을 새롭게 변화시켜낼 수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쌓아온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한 또 새로운 글로벌 도시 서울의 비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선거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선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면 같이 이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난해 4.7 보궐선거 때 그 득표율 차가 18% 가까이 났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대선에서도 거의 5% 가깝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좀 열세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 열세가 입장에서는? 있죠.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줄어든 거잖아요. 한 89만 표 졌던 거를 31만 표로 한 58만 표를 줄였으니까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3월의 대선에 비해서 6월 1일에 지방선거로 더 줄어들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일종의 응징 투표 같은 행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예. 좀 기대를 했는데 영 윤석열 지금 정부의 그 윤로 남불 내각이나 청와대의 그 일방적인 용산 이전, 외교부 공간을 뺏어간 거나 김건희 지금 무혐의 처분한 거나 모든 것들이 야, 자기 마음대로 가는구나에 대한 걱정, 뭔가 의아심, 이거 잘못 뽑은 거 아닌가? 이런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윤석열 정부의 저런 오만한 일방 독주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성, 예. 나는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후보님께서 이제 정치선거의 측면 윤석열 정부를 이제 강조를 하시니까 그럼 이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네. 지금 국민투표라고 하는 카드를 지금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네. 이게 이제 지방선거에서 이제 구도짜기 차원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국민투표는 히틀러나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이게 파퓰리즘 아닙니까? 포퓰리즘으로 보세요? 아니, 국민투표를 붙일 수가 있지만 헌법 72조에 엄격하게 해놨잖아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요건이 안 된다. 아니죠. 오히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 붙였으면 좋겠어요. 용산 집무실 이전. 예, 오히려 북한의 장사정포 스커드 미사일에 노출되는 대통령 안위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거를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아무튼 생각합니다.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면 지방선거 특히 서울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냥 얄팍한 정치적 계산이라 보여지고 일단 헌법상 안 되고 국민투표법상 안 된다고 중앙선관위가 이미 밝혔잖아요. 그래. 이게 헌법 위에 군림하는 자세를 보입니까? 그렇게 법을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이. 알겠습니다. 이제 경쟁 후보가 김진애 후보인데요. 김진애 후보는 본인의 중도 확장성을 강조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김진애 후보님 훌륭한 분이고 제가 만약에 승리한다면 네. 잘 모셔서 예. 특히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잘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 만약에 본선에 진출하신다면 이제 오세훈 현 서울시장하고 이제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공정도시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그 내세웠던데 공정도시 서울. 예. 이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그냥 제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정의사회 구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학생운동 시절에 전이사회다 그랬습니다. 전두환 이순자 사회다. 근데 예. 그 말이라는 것이 사실 거기에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말이 너무 허언화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상식과 공정을 내세웠지만 네. 지금 하는 행위는 몰상식과 불공정의 그런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잠깐만,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공정도시 서울을 꺼낸 것은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공정가치고 지금 접목시키기 위한 거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자세한 내면 모르지만 유사한 같은 당이니까 예, 그런 예. 맥락이라고 보는데 예. 지금 장관 내정자들 보면 사회 이사 내가겠다 전부 아들 딸 문제가 있잖아요. 조국 장관회 때 제시했던 그런 잣대로 한번 다시 수사해 보세요 전부 다. 예.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후보님의 대표 공약이 유엔 제휴본부 서울 유치 이건가요? 그다고 부동산 공약 두 개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그 유엔 본부 유치와 관련해서 김진애 후보는 이건 대한민국의 공약이지 서울의 공약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서울의 공약이자 대한민국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같이 이건 중앙정부랑 협력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송영길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송영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인천시장 시절에 세계 녹색기후기금 GCF의 본부를 송도 경제자유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네네. 월드뱅크 한국 지부도 거기에 유치를 했습니다. 예.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4대 강국의 주요 정치인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진 외교장관 내정자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전폭 동의를 하고 예. 이에 대한 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부동산은 지금 어떤 공약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세제는 완화시키고 공급은 확대시키고 금융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선 때 다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선 때 제가 이 공약을 이재명 후보랑 상의해서 제가 예.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는 지방 순회 중이어가지고 그때 했던 것도 용적률 500% 완화시키고 예. 30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면제시켜주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한테 우선 분양권을 주는 문제와 함께 누구나 집 프로젝트로 자기 집의 집값의 10%만 내면 네. 싼 가격으로 10년간 살다가 최초 분양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새로운 아파트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그래요. 만약에 그 후보님이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네, 질문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은 끝난 다음인데요. 네.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일단 가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대통령 경호 문제. 지금 국방부에 4천여 명의 병력들이 자기 총기 소지를 다 하고 있는데 예. 괭이를 다 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예, 공의를 공이 죄송합니다. 공의를 다 빼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빈 총을 들고 다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문제고. 예. 보안상 이제 UAM이라 그래서 어반 에어 모빌리티, 즉 나르는 택시가 한강을 따라서 쭉 강남으로 이제 김포에서부터 연결이 될 텐데, 그게 지금 심각한 그 항로상의 문제, 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텐데. 그런 문제가 있네요. 예. 도시계획이 다 뒤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대공포대가 다 배치될 텐데, 예. 용산 지역의 고도 제한이나 재산권 행사 제한, 그 강남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든 분야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교통 통제, 통신 통제, 항공 통제를 비롯해서요. 그렇다고 다시 청와대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고 서울시가 사실 오세훈 시장께서 발생했을 때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 재산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서 이걸 공개하고 예. 공론화 시켰어야 되는데 예. 같은 당이고 눈치 보느라고 말을 못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계속 서울시장으로서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면서 대책을 요구를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걸 보완을 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 후보님께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면 이제 의원직을 사퇴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좀 지역구가 인천 계양을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고문 출마설이 지금 뭔가 보도를 타고 있던데 네. 혹시 이재명 고문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보도는 앞서간 보도입니까? 추측 보도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공론화가 되겠죠. 우리 안철수 후보도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유승민 후보도 대선 후보로 나오는데 출마를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홍준표 후보도 출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 음. 유승민, 안철수 후보 출마는 문제가 없고 왜 이재명 후보 출마만 논란이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의문입니다. 출마도 그러니까 그 논란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논점이겠지만 또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출마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는 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당 예. 지도부가 결정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항을 출마를 떠나서 네.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는 게 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건 뭐 양면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 예. 저는 일관되게 1,600만 표의 표를 얻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국민 토감이나 전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방법으로 이제 출마가 이제 하나의 카드 경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시기상의 문제도 있고 뭐 지역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예.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혹시 이제 경선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꼭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서울시를 국제적 도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후보님들의 당선을 위해서 제가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